자, 저 노프릴 스웨터가 이 정도 완성이 됐어요. 저는 방금 전에 이제 소매 분리를 해줬고요. 이제는 여기서부터 몸통을 계속 뜨는 건데, 저는 S 사이즈를 골랐거든요. 그래서 S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47cm 정도를 떠주라고 써있더라고요, 도안에. 저는 지금 이게 몇 cm 정도냐면은, 코 잡은 부분부터 그럴까? 15, 11, 26cm 정도? 줄자로 제대로 재야 되는데 일단 대충 재보면 26cm 해서 한 21cm 정도 더 떠서 그 이후에는 이제 두꺼 고무뜨기를 마무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완성했어요. 이게 지금 뒷부분이고요. 여기는 앞부분. 이렇게 나중에 이건 실 정리를 해줄 거고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실들은 합사를 했거든요. 실을 두 개 합사해서 뜨는 중인데 라나그로스 아임 아일랜드 라이트라고 이거는 이제 100g에 420m예요. 요거는 그냥 원래 집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 스웨터를 뜰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뜬 거라서 그냥 집에 있던 실을 사용했고요. 요거랑 합사를 하는 실로는 드롭스의 퀴드 실크라고 막 엉켰네. 퀴드 실크라는 모헤어인데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섞었더니 이렇게 차콜색이라고 하나? 이런 색이 나오네요. 이게 색깔이 참 유용해서 자주 입을 것 같아요. 뭐 제 체형에 잘 어울리냐면? 근데 저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직 입어보질 않아서 모르니까 네, 지금까지는 마음에 드네요. 제가 이 실은 사실 양말인가? 뭐 양말 뜨려고 그랬나? 아니면 뭐 목도리 같은 거 뜨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되게 예전에 사놨다가 사용을 안 하고 이제서야 사용하게 되네요. 저는 라나그로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주 이용합니다. 제가 어제 드디어 시험 하나를 신청을 했어요. 별로 안 남았네, 실이. 제가 독일에 산 지 꽤 됐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비자 연장을 했거든요. 비자 연장을 뭐 1, 2년에 한 번씩 비자청에 가서 연장을 받고 계속 생활을 했는데 얼마 전에 든 생각이 너무 귀찮다. 내년 정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해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서류가 필요해요. 일단 전제 조건이 독일에 3년인가 5년인가 이상 살아야 되고 제가 지금 말하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혹시나 독일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분이 계시다면 정확한 BAMF라고 해서 BAMF라고 해서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살아야 되고 60개월 이상 내가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야 되고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고 직업이랑 거주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어제 제가 등록한 시험 그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 시험이 뭐냐면은 한국말로 하면 귀화 시험 이런 건가? Einbürgerungstest라고 해서 그 시험이 33문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 17문항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제 통과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시험을 계속 보려고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은근히 귀찮아요. 등록하는 것도 인터넷으로 등록이 안 되고 꼭 그 시험 보는 장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어제 신청을 갔을 때는 특히
제가 한 4월이나 5월쯤에 시험을 볼 생각으로 갔는데 다 마감이 돼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7월 중순에 그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 시험만 합격을 하면은 모든 자격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이제 서류를 가지고 비자청에 가서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청을 하려고 맘먹기 전에 한 몇 주 전에 회사 직원 동료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면서 문항들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인터넷에 그 반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330문항인가?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33문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랜덤으로 나오거든요. 그 랜덤 문항을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면서 같이 풀었는데 얘네들도 생각보다 몰라요. 걔네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런 거는 독일 사는 사람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너네들도 모르는데 그걸 우리 보고 공부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좀 쉬운 거는 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한 연도는 몇 년도인가? 이런 거는 쉽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총리 이름이 딱 나오면서 이 총리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재임했는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문항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하면은 되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몇 명은 저한테 얼른 결혼해서 편하게 살지 왜 계속 비자 연장을 받고 영주권을 받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몇 명은 그냥 시민권 따지 왜 영주권을 따? 이런 사람도 있고 대부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딱히 독일인으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특히 한국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국 여권으로 못 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이제 독일로 귀화할 생각이 없어서 이민? 귀화? 맞죠? 귀화할 생각이 없어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대부분 왜 시민권을 안 따고 영주권을 따냐 이런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아니면 또 태국 이런 쪽 애들은 대부분 많이 시민권을 따더라고요. 얘네들은 이제 한국 여권 같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몇 년 살다가 시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면은 대부분은 독일 시민권을 따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딱히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예전에 제가 한번 비자 거부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비자 연장 거부. 근데 되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학생이었어요. 이제 독일에서 학생 신분은 정말 무적이거든요. 비자 연장할 때 정말 문제가 거의 없는 정도? 그래서 그때가 제가 학교를 2년 정도 다니고 비자 연장을 하러 가야 돼서 저는 정말 퍼펙트하게 준비를 해가요. 항상 2주 전 정도부터 준비를 해요. 이러한 서류가 좀 필요하다고 이제 학교 행정실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 학교들도 되게 준비를 잘 해줘요. 그래서 아무튼 준비를 해서 비자 연장을 하러 갔는데 그때가 코로나 전이었죠. 그때 코로나 이후랑 이전이랑 바뀐 게 많은데 코로나 이전에는 예약제가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가서 한 2시간 기다려서 비자 연장 신청을 하고 그런 거였어요. 가서 기다려서 번호표를 뽑고 제 번호가 이제 전광판에 뜨면은 그 전광판에 뜬 방 번호를 보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딱 보여주고 그분이 딱 한 장, 2장 읽어보더니 너 이 서류를 어떻게 다 학교 다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학교는 인정이 안 된 학교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거기 종이에 딱 써있거든요. 나라에서 인정된 학교? 안에어칸트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황당했지만 의뢰 입장이니까 일단 조용히 있다가 나는 이때까지 비자 받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이게
학교가 인정이 안 된대요. 아니 거기 도장도 찍혀있는데 나라에서 인정된다고 써있는데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야 대통령이야? 그래가지고 어이없어가지고 알았다. 그럼 내가 내일 학교 가서 다른 서류를 또 받아올게. 그리고 일단 나갔어요. 불은 막 부글부글 끓죠 마음속에서. 근데 어쩌겠어요. 일단 나가서 바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서 그 행정실 담당 선생님한테 나 지금 오늘 아침에 비자청에 갔다 왔는데 그 비자청 직원이 나한테 이러이러해서 비자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딱 놀라면서 우리 학교에 이렇게 외국인 많은데 여태까지 이걸로 문제 삼은 사람 없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그 나라에서 인정된 학교고 이게 안 될 일이 없다. 일반 대학교랑 똑같다. 왜냐면 제가 사립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선생님이 또 다른 서류랑 자기 개인 전화번호랑 메일까지 써줬어요. 혹시나 이 사람이 또 이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나한테 바로 전화를 하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다시 준비를 해서 다음날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 친한 친구, 학교 친구 요하네스라고 요하네스한테 야 내가 오늘 비자를 연장하러 갔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나 까였다? 그랬더니 같이 가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는 그 친구의 부인이 결혼한 상태예요. 그 친구는 콜롬비아에서 왔는데 그 콜롬비아에서 온 여자친구가 그 친구들 비자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황을 잘 이해를 해주고서 같이 가준다 하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이런 거 다 혼자 하거든요. 그냥 혼자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항상 뭐라 그러죠? 자주적으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그 다음날. 근데 그 다음날에는 이게 랜덤이라고 했잖아요. 번호 뽑고 랜덤이라서 원래는 그 아주머니가 있는 그 직원분이 있는 방은 이쪽인데 이쪽 방으로 불려지더라고요. 312번인가? 그래서 서류를 보여주면서 아니 내가 어저께 비자 연장을 하려고 왔는데 이러이러해서 연장이 안 됐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혹시 비자 연장이 안 된다면 또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왜 안 되는지? 그랬더니 일단 그분이 천천히 읽어보시더라고요. 한 장, 두 장 읽더니 별로 시간도 안 지나서 잠깐만 내가 봤을 땐 이 서류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왜 연장이 안 됐지? 기다려봐 이러고 보스한테 갔다 온다는 거예요. 바로 옆방인데 갔다 오더니 바로 너무나도 친절하게 사과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고 어저께 너가 왔을 때 사실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이 서류가 정말 다 공인된 서류인데 그 직원이 뭔가 실수를 한 것 같다. 착각을 한 것 같다. 오늘 얼른 이거 서류 처리해줄게. 이렇게 하고 나면 뭐 한 달 있다가 비자 나올 거니까 그때 카드 받으러 그러니까 비자 카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받으러 오면 된다. 그리고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속으로 오늘도 까이면은 고객의 소리에 뭘 써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 어저께 저한테 비자 연장 안 해주는 그 여자 이름도 외워왔었어요. 열받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인터넷에 그런 포럼이 있거든요. 유학생들 소통하는 포럼에 써있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자 연장 안 해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한 번 빼고는 웬만하면은 다들 문제없이 연장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뭐 직장 다니면은 이런 비자 받는데 절대 문제 없고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저의 핵심은 영주권을 내년에 신청할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비자 연장하는 스트레스가 없을 것이다. 근데 뭐 일단 그 시험 붙어야죠. 그죠? 33문항 중에 17개 맞는 거 맞겠지? 17개? 지금부터 공부하면 되죠 뭐. 요만큼 떴어요.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여기서부터 25cm를 뜬 후에 그 다음에 어깨선을 넣어줘야 돼요. 지금 이게 몇 cm야? 한 3.5cm? 또 안 되겠다. 한 이만큼 떠야겠죠? 25cm? 더 내려나? 요만큼?
히비스커스 티인데 맛이 괜찮네요. 이름이 파워 프라워, 파워 워먼. Dein Lächeln ist dein schönster Schmuck. 오늘 되게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어학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랑 연락을 했어요. 그 친구는 이제 터키 친구인데 제가 독일에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시간을 꼽자면 정말 어학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대학교 과제처럼 부담스러웠던 것도 없었고 그냥 맨날 학원 가서 언어 배우고 친구들 사귀고 그러는 나날들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되게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가끔 이제 이전처럼 연락은 안 해도 가끔 이제 안부 인사 전해받기는 하거든요. 좀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제가 어학생활이 되게 재밌었던 게 되게 독일은 어학을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A1, A2 반은 기초반이고 B1, B2는 중간 단계, 그리고 C1, C2를 배우면은 C2는 거의 이제 원어민 수준으로 배워서 C2까지 배우면은 여기서도 이제 법대를 갈 수 있는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제일 재밌었다고 생각한 거는 정말 A1, A2 때, 정말 기초반 때. 왜냐면은 다들 독일어를 못하니까 그냥 대충 던지거든요. 말할 때 대충 던지고 대충 알아듣고 대충 대답해요. 그러다가 이제 되게 신기한 게 아시아 애들은 문법을 금방 익히거든요. 근데 유럽 애들은 확실히 말을 아시아 애들보다 금방 하더라고요. 아무튼 초기 때는 근데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막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반에 프랑스 친구 3명이 있었고 한국 남자분 2명, 내가 별로 안 좋아했던 남자분 2명, 그리고 이집트 애였나? 아무튼 여러 가지 국가 애들이 한 8명, 9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프랑스 애들 3명 중에 2명이 남자, 알렉스랑 테오, 그리고 1명은 세실이라고. 세실이 저랑 같이 살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살던 집이 어학원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독일 가정집에 연결을 해줘야 그 독일 가정집들은 이제 외국에서 어학을 하러 온 사람들을 이제 머물게 해주는 그런 가스트 파밀리에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집인데 2층 집 중에 2층은 그 가족이 살았고 1층은 저랑 그 세실이 그 방 2개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 세실이 진짜 웃겼던 게 웃기다기보다는 그냥 세실이랑 사는 게 은근히 재밌었던 게 저도 그 당시에는 좀 쭈구리여갖고 성격이 누구한테 말 걸고 그런 거 잘 못했거든요. 조금 여기 살면서 성격이 변화된 건데 세실이란 친구가 정말 프랑스어 말고는 외국어를 한 개도 할 줄 모르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랑 걔랑 아침에 일어나면은 둘 다 노트북 들고 나가요. 부엌으로. 그래서 열고 세실 잘 잤어? 그러면 보여줘요. 돌려서 보여주고 그럼 세실이 딱 자기 거 열고 너도 잘 잤니? 엔터 보여주고 한국말로 이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대화하는 게. 어느 날은 얘랑 저랑 한 달인가 2달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미친 듯이 우는 거예요. 정말 짐승에 포효하듯이 우는데 저는 이거 누구 죽었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집에. 이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울 수가 없어. 막 중간중간에 프랑스어 말로 뭐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사건이다. 정말 큰일 났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막 너무 울면은 도저히 말 못 거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둘이서 구글 트랜스레이트 해가지고 세실 왜 울어? 이럴 수 없으니까 괜찮니? 너무 싫어. 그래서 다음날에 이제 어학원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커피를 좀 마시면서 제가 또 이렇게 노트 끌고 나와가지고 세실 어제 들었어. 괜찮아?
그랬더니 걔도 노트북 딱 열더니 미안해 좀 시끄러웠지? 사실 남자친구랑 싸웠대요. 난 누구 죽은 줄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구나. 나는 너무 걱정했다. 근데 너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물어보지를 못했다. 이것도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본 게 아니라 구글 트랜스레이터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같이 팝하고 같은 게 아니라서 되게 힘들었어요. 물어보는 것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친구들랑 살면서 대화가 인터넷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남친이랑 싸웠대요. 나는 진짜 큰일 난 줄 알고 막 걱정했는데 근데 또 화해를 했대요. 싸우고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서 액자 가지고 오더니 이 남자친구야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별 감정 없이 귀엽다. 다시 화해했구나. 다행이다. 그랬죠. 아무튼 이런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지금은 독일어 잘 하려나? 그때 걔가 이제 직업이 말러라고 해서 독일에서 말러 그 벽칠하고 뭐 도배하고 이런 거 뭐라 그러죠? 그 직업 이름을? 아무튼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독일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프랑스 남자들 2명이랑 같이 이제 온 거더라고요. 그때 재밌었는데 되게 웃겨요. 되게 말도 안 통하는데 저녁에 같이 나가서 막 애들이랑 칵테일 마시고 그때 대화한 거 기억도 안 나요. 어떤 새로운 반이 시작될 때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름이 뭐고 어디에서 왔고 이러이러한 거를 하고 싶어서 독일어를 배우러 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어느 날은 인도 아저씨였거든요. 인도 아저씨인데 딱 봐도 뭔가 사기꾼 같아 생긴 게. 그 자기소개를 하는데 되게 경건하게 손을 이렇게 딱 하고 나는 이름이 톰이고 인도에서 왔대요. 자기 직업이 목사래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좀 꽉 막힌 사고를 갖고 있어서 인도에서도 목사가 될 수 있구나 몰랐어요 그때. 근데 그냥 눈빛을 봐도 사기꾼 같아. 속으로 네가 목사면 나도 목사다 이랬죠 속으로. 왜냐면은 믿을 수가 없는 게 가끔씩 학생들끼리 이제 수업 끝나면은 모여서 점심을 먹던가 가끔 시내에 나가서 뭐라도 마시던가 이럴 때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밥 먹기 전에 식전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인데? 그리고 더 웃겼던 거는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 되게 활성화됐을 때라서 페이스북에 친추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저녁 때 시간 된다고 놀자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래도 돼? 할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애들, 그 반의 여자애들한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는 이제 딱히 친분을 쌓지 않고 살짝 좀 거리를 두고 생활을 했죠. 학원에 다닐 때. 톰이 잘 살고 있는가, 목사님으로서. 저기 유학생활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당시에 2012년도였거든요. 그때 한창 싸이애가 강남스타일 그 엘리베이터 뮤비로 되게 핫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면은 여기가 독일인데 한국 노래가 들리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와, 한국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주. 그때 이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 제가 그 독일 집에 살다가 이사를 한 번 갔어요. 그래서 그 이사 간 집에는 한국인 동생이 한 명 살았었는데 그 친구랑 아직도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 친구랑 이제 어학원을 같은 곳에 다녀서 어학원이 끝나면은 둘 다 굳이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한번 시내 돌아보고 돌아오는 그런 루틴이었거든요. 근데 또 시내 돌다 보면은 막 옷도 입어보고 싶잖아요. 굳이 안 사도. 그래서 그냥 가끔씩 나가서 돌다 오고 아이스크림도 먹다 오고 이랬어요. 근데 쾰른에 이제 시내에 나가면은 쉴더가스라고 해서 이렇게 큰 쇼핑 거리가 있거든요. 저희는 항상 그곳에 가서 그 끝에서 끝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그런 루틴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망고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망고에서 이제 예쁜 옷이 있길래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옷을 가져와서 그 망고 1층에는 옷 갈아입는 곳이 없고 그래서 2층에 올라가면은 구석에 이제 옷을 피팅해볼 수 있는 피팅룸이 있어요. 옷을 열심히 들고 가서 2층 올라가는데 계속 아까부터 누가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독일을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 없는데 대체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인가? 근데 얼굴을 봐도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인데 혹시나 이제 그 사람이 안 척했는데 나는 모르면 조금 예의가 실례될까봐 고민을 계속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살짝 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마주쳤는데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안녕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안녕 반갑다. 너 한국에서 왔니?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독일을 잘 못하니까 영어로 그분도 외국인이었나? 모르겠어. 아무튼 저한테 금발에 파란 눈에 정말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강렬하게 빨간 색깔 겨울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점퍼 한국에서 왔니? 물어봐서 제가 나 한국에서 왔어.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한국 사람 같대요. 그래서 그래? 중국 사람 아닌 게 어디야? 그러더니 그때 저한테 물어보는 게 Do you know 싸이? 이러는 거예요. 원래는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알지 싸이 한국 가수잖아. 그래서 정말 이거는 농담 정말 하나도 안 하고 그 순간부터 오빤 강남스타일 이러더니 말춤을 추는 거예요. 제 앞에서. 오빤 강남스타일 따따따따따따 에이 섹시 레이를 여기까지 딱 하더니 그 다음에 오빤 강남스타일 거기까지 외치고 정말 농담 아니고 정말 이대로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옷을 입어보려고 들고 있고 쳐다보면서 이렇게. 근데 그분이 극이였던 것 같아요. MBTI에서 E. 저는 근데 I거든요. 저는 친구들이 너가 왜 I야? E일 텐데 이러는데 저는 I예요. 근데 그 순간이 나중에 죽을 때 되면 그 순간도 중화등에서 이제 포함돼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이 엎겹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사람들이만 모여. 정말 농담 아니고 그 망고에서 저는 이렇게 가운데 서 있고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그 여자를. 근데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나 봐요. 나는 주목받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그 사람이 춤출 때까지 춤 끝까지 기다리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도 안 나. 잘했다고 박수 쳐줬나?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 난 갈게 하고 딱 갔는데 저랑 같이 쇼핑 그 거리 돌던 그 동생이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설명해줄게. 바로 나가자 하고 옷도 안 입어보고 그냥 두고 나왔어요. 싸이는 정말 학교에서 이제 여름에 파티를 하면은 이제 여름 파티가 한 번 있고 겨울에 파티가 한 번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파티. 그러면 항상 여름에는 7시인가 8시부터 파티를 시작해서 학교에서 맥주를 제공해주고 다과는 스스로 갖고 오는 거고 그럼 마지막에 이제 학교에 음향학교였기 때문에 꼭 DJ 쪽으로 전향하려고 DJ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애들이 무조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마지막에는 디제잉을 하기 때문에 그 댄스 파티 분위기가 돼요. 그거는 항상 왜냐면 제가 음향과였으니까 친구들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마지막에 강남스타일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 너무 싫어. 그 음악이 흐르자마자 친구들 저쪽으로 와요. 그럼 말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도 싫어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강남스타일은 저한테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방탄소년단 얘기가 나왔으면 좀 달라졌을 텐데. 저 방탄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 뷔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잘생겼어. 잘생긴 게 최고야.
그렇지 않나요? 독일에 콘서트 한번 하러 왔으면 좋겠다. 무조건 갈 거예요, 그러면. 얘는 티니미니라고 해서 제가 아침 식사로 가끔 먹는데요. 계피랑 설탕이 뿌려진 맛? 가끔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요즘에 생각보다 봄이 금방 올까봐 좀 살짝 얇은 스웨터나 가디건 같은 걸 뜨고 싶어서 보고 있는데 다 생각보다 너무 두껍네요. 합사해서 하는 실도 많고. 오비 스웨터는 2번 입었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날씨 추워지지 않는 이상 잘 안 입게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괜찮은 니트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한국어나 뭐 영어도 상관없고 얘네들도 다 너무 두꺼워 보이는데 이건 괜찮으려나? 아직 여름 니트를 좀 뜨기는 그렇고 솔직히 잘 안 입게 되거든요, 여름 니트는. 더워서. 괜찮은 거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예쁘지 않나요? 이게 가디건 같은 건데 이렇게 앞에 단추 달아가지고 이렇게 덮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잡지에 있는 거지? 보니까 딱 봐도 좀 오래된 잡지 같아요, 그죠? 여름, 가을인가? 이게 사이트가 올플레이스라고 사실은 이게 이제 5일마다 한 번씩 새로운 도안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많이 지난 그 뜨개 잡지에 도안들을 이제 올려주는 건데 5일에 한 번씩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도안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다운받았어요. 다음 주에 하나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받고 일주일 기다리고 하나 받고 일주일 기다리고 이렇게 합니다. 괜찮지 않나요? 이게 공짜 디자인 다운받을 수 있는 건데 저 기다림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선네스관도 진짜 자주 들어가서 보거든요. 여기는 철 지난 뜨개질 잡지라도 다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쁘게 디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아직도 되게 세련돼 보인다는.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2021년에 나온 거라서. 저도 선네스관 잡지를 종종 모으고 있는데 아직 많이 못 모았고요. 이제는 이제 애기들 것도 되게 예쁘게 보이네요. 이런 건 어른용으로 나와도 좋겠다. 잘 입을 것 같은데.